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어린이집에서 자연학습을 하기 위해 실외 활동을 나온 모양이네요. 모두들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야 해요. 친구 손을 잡고 선생님 앞으로 모이세요. 네. 와, 고양이다. 신호야, 짝의 손을 놓으면 안 되지. 어머, 신호야, 거기는 차도야. 이리 와. 신호야. 고양아, 어디가? 신호야. 매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1위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행 중 사고로 가장 많은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데요. 보행 중의 사고 중 가장 높은 빈도는 뛰어드는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유아들은 주변의 안전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사만을 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특성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유아 교통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 사고의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는 연평균 3.4%, 9.9%, 3.4%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17년도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23.9%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어린이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월별로는 5월에 10.5%, 8월에 10.1%, 6월에 9.7%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18.7%, 시간대별로는 16에서 18시에 20.0%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아의 현장 체험 활동이 5월부터 많아지고 방학 시기인 8월 동안 가족들의 휴가 등 이동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가족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하원 후 놀이를 하거나 학원에 가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행하고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의 비율을 보면 사망자는 보행 중이 64.8%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승차 중이 22.2%, 자전거 승차 중이 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승용차가 51.6%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가 30.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보행안전교육과 차량 이용 시 안전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자기중심적이므로 운전자나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인에 비해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행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의 손을 잡고 다니도록 하고 영유아가 차도에서 더 안전한 쪽으로 걷도록 해야 하는 등의 보행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영유아를 뒷자리에 앉히고 카시트를 장착하여 안전벨트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바퀴 달린 것을 이용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교통사고는 대부분 유아의 발달적인 특성과 관련이 깊은데요. 유아 교통사고와 관련된 신체, 인지, 정서적인 교통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 멈추고 좌우를 살피며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건너도록 교육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손을 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만 들면 차가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횡단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대상물이나 상황의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통합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아가 놀이터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그네가 있는 곳으로 굴러가거나 차도로 굴러가면 주변 상황의 위험은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의 움직임만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에 몰두하게 되면 놀이 이외의 상황이나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차 또는 사물에 시야가 가리면 소리가 들려도 차가 접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곤 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충동적 행동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화가 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지당할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아는 친구나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을 자주 한다면 유아는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보았던 대로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부모님이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는 구석지고 좁으며 그늘진 공간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 근처에서 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자동차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좁으며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차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으면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나 사물이 시야를 가릴 경우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횡단 시 머리를 돌려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 차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뛰어드는 사고, 도로 횡단 중 사고, 사각지대 사고, 바퀴 달린 놀이기구 이용 사고가 있습니다. 뛰어들기 사고는 취약전 유아들에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형태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예로 주차된 차 사이에서 유아가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굴러가는 공만 보며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혼자 길에 두지 않도록 보호자는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횡단하는 일은 유아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초록색이 되었을 때 바로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는 차가 오는데도 손을 들고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맞은편에서 누군가 부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멈추고 살피고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보다 안전한 길인 육교를 이용하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사각지대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유아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주정차된 차 근처에서 놀이를 할 경우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자동차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유아들이 킥보드나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속도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바퀴 달린 것을 타도록 해야 하며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에게 보행 중 움직이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알려주고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히 구분해 보면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한 동안 자동차가 전과 같은 속도로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제동거리란 브레이크가 반응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보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아들에게 이런 특성을 알려주고 횡단 시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가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차가 오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유아가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옆 그리고 뒤에 있을 때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사각지대는 자동차의 크기가 클수록 넓어지는데요. 유아들에게 이런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내륜차와 외륜차는 자동차가 회전할 때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를 말합니다. 내륜차란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안쪽 앞바퀴의 궤적과 안쪽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차가 회전할 때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훨씬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아가 골목의 모퉁이나 사거리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자동차가 우회전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륜차는 자동차가 후진할 때 바깥쪽 앞바퀴와 바깥쪽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를 말합니다. 곧 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뒷바퀴보다 앞바퀴가 훨씬 크게 돌기 때문에 후진하는 차 주변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유아들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는 자동차의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멈추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과 사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가 좁아들어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잘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낮보다 밤에 물체를 판별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완전히 멈추었거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이나 반사제가 들어간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어린이 교통사고의 현황을 통해 우리는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보행안전교육과 차량 이용 시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인데요.
보행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차도와 보도, 신호등, 횡단보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차가 멈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 운전자도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 스스로 조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불어서 대중교통인 일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전수칙도 함께 생각해보고 약속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보행안전교육은 보도와 차도, 신호등, 횡단보도의 의미를 알고 안전한 길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도, 차도, 신호등, 횡단보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에도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길은 보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차가 다니는 길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곳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 우리가 다니는 길은 안전한 길도 있지만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의 출입이 많아 위험한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집 근처나 어린이집 근처 등을 조사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위험한 길은 왜 위험한지 이야기 나누고 안전한 길은 왜 안전한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으로는 3원칙을 알려주고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째, 멈춘다. 이것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우선 멈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주로 차도에 뛰어드는 사고인데요. 길을 건너기 전 멈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출 때에는 횡단보도의 화살표가 있는 쪽에서 인도 쪽으로 크게 한 걸음 들어가 기다리도록 합니다. 횡단보도의 화살표 쪽이 더 안전한 이유는 차가 오는 방향에서 더 먼 곳에 화살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살핀다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먼저 좌우를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초록불이 되었다고 바로 뛰거나 건너려고 하면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반드시 좌우를 살펴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건넌다입니다. 차가 멈춘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건너가야겠죠. 그러나 건너는 중에도 좌우를 살피며 차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부지런히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길을 건널 때 손을 들게 하는데요. 손을 드는 것은 유아가 운전자에게 제가 키가 작으니 저를 잘 보아주세요.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 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고 경향이 있는 유아가 자신의 손을 들면 차가 세워준다고 생각해서 주변의 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수 있으니 유아 스스로 차를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깜빡깜빡 하거나 신호등 표시기의 표시등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면 건너지 말고 제자리에 멈춘 상태로 다음 신호를 기다리게 합니다. 자동차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자동차는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자동차에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자동차 바로 앞이나 옆 또는 뒤에 있으면 매우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사각지대를 흥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나 자동차를 활용하여 실제로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할 때에는
우선 안전한 환경을 점검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곳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유아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다른 몇 명의 유아를 자동차 앞이나 옆, 뒤에 서 있게 한 후 운전석에 앉은 유아가 차의 거울을 통해 친구의 모습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 가까이에 서 있었던 유아를 큰 보폭으로 5걸음 떨어지도록 한 후 확인하게 합니다.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동차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걸어갈 때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회전할 때 생기는 내륜차와 외륜차의 특성을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길의 모퉁이나 사거리에서 차 가까이에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보호자와 함께 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면 바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유아 스스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피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 길을 건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는 운전자도 밖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잘 보이게 하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보호자와 함께 다녀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동차 이용 안전교육은 카시트와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뒷좌석에 앉아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영유아가 차량을 이용할 때 카시트와 안전벨트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기 때문에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압박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유아는 키와 몸무게에 적합한 카시트에 앉히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벨트는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이 굴러떨어져 머리와 몸이 다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차량에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유아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법은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로 의자 깊숙이 앉습니다. 그리고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안전띠가 꼬이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의 폭이 좁아진 부분에 강한 힘이 집중되어 벨트가 끊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음, 안전벨트는 어깨뼈와 좌우 골반뼈를 지나가도록 매야 하며 안전벨트는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다음은 뒷자리에 앉아야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 영유아에게 안전한 곳은 뒷자리인데요. 운전석 옆 앞자리는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팽창할 경우 카시트와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해서 영유아는 반드시 뒷자리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버스를 이용할 때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지켜야 할 버스 이용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인도에서 차도로 미리 내려와 있지 않고 버스가 도착한 다음 차례로 승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벨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버스 안에서는 정해진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는 자리를 이동하거나 장난을 치지 말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한 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긴 치마나 끈 달린 옷, 가방 등이 차문에 끼어 끌려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앞뒤로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시야가 가려 움직이는 다른 차를 볼 수 없으므로 버스가 지나간 다음 길을 건너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은 우선 지하철을 기다릴 때에는 노란색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풍선 등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에는 전동차 안의 승객이 먼저 내린 후에 타도록 하며 출입문의 끈이나 옷, 장난감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지하철 안에서는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공간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류아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횡단 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이며 특히 보행 중의 사고로 가장 많은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류아는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극히 제한적이며 차의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 또는 사물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류아는 큰 차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차는 자신을 보는 순간 바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손을 들면 차가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횡단 중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역류아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이고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지각적으로 두드러진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역류아들에게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과 자동차의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알려주는 교통안전교육은 역류아의 생명을 지키고 평생 형성하게 될 안전습관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역류아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차량 이용 시 발생하므로 교통안전교육은 보행 전 안전교육과 차량 이용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와 관련된 유아의 교통행동 특성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경향과 지각적 중심화, 충동성, 모방성, 구석진 장소 선호,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좁으며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한 점입니다. 셋째, 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뛰어드는 사고, 도로 횡단 중 사고, 자동차 사각지대 사고, 바퀴 달린 것 이용 사고입니다.
넷째, 유아의 보행 안전 중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동차의 특성은 정지거리, 사각지대, 내륜차와 외륜차,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와 반비례하는 운전자의 시야입니다. 다음,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도, 차도, 신호등, 횡단보도의 의미를 알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의 특성을 알고 위험에 대처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뒷자리가 안전함을 알려줍니다.